공통수학원 마지막 단원 행렬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4페이지가 될 건데요. 이 부분은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학교 고등학생이던 시절에는 자세하게 배웠던 파트였다가 그 이후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많이 축소시켜서 들어온 것 같기는 하더라고. 행렬을 좀 깊숙하게 파고든다는 느낌보다는 기본적으로 행렬을 다룰 수 있는가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 베이직센 책에 나와 있는 것 위주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더 어려운 내용은 우리 그 다음 교재에서 다시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아마 행렬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처음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렬의 단어를 조금 살펴보고 들어갈 건데 행렬의 단어에는 행이라는 단어와 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행렬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뭔가를 나열한 거거든. 어떤 숫자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괄호로 묶어놓은 것을 행렬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행렬은 보통 대문자로 많이 쓰는데 대문자 A 행렬을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썼다. 이런 아무 숫자를 한번 적어볼게. 이거를 숫자들을 나열했다.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붙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건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행은 가로줄이에요. 이거 몇 행짜리예요? 이거 2행짜리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열은 세로줄을 말합니다. 이거 몇 열짜리예요? 2열짜리입니다. 그럼 이거는 2행, 2열, 행렬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우리끼리 2 곱하기 2행렬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또 다른 행렬 한 번만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히는 행렬도 행렬입니다. 가로줄이 행, 세로줄이 열이에요. 몇 행 하면 2행, 몇 열, 1열. 2 곱하기 1행렬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가로로 널찍하게 이렇게 적혔다 라고 하면 얘는 가로줄 한 줄이니까 1행, 세로줄 두 줄이니까 2열, 1행, 2열 행렬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모양은 얼마든지 만들기 나름이겠죠? 어느 날은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3행 2열 행렬이다. 3 곱하기 2 행렬이다. 이렇게 모양을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기 정사각 행렬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모양이 직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행개수와 열개수가 서로 같은 행렬.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렬 중에 1, 2, 2, 3 같은 경우는 가로도 2행, 세로도 2열이니까 2 곱하기 2행렬. 이거를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2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에 다음 행렬의 꼴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선을 직접 그려보세요. 이거 가로줄 몇 줄 그릴 수 있습니까? 두 줄입니다. 그래서 두 줄, 행. 먼저 오는 이 단어가 가로줄이고요. 나중에 오는 단어는 세로줄이에요. 이거 몇 열짜리입니까? 한 개 열입니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가로줄 한 줄이고요. 세로줄은 세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1 곱하기 3 행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기 한 번만 읽어볼게요. 어떤 행렬에 i, j의 성분을 aij라고 할 때라고 하는데 이런 표기가 행렬에서는 많이 나오거든요. 약간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있는 얘는 가로줄 첫 번째 줄이니까 1행 1열에 있는 성분이 0이잖아. 다 써보면 1행 1열은 0이고 그러면 1행 2열 성분은 뭐야? 1행 2열.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숫자니까 1행 2열은 6이고 A의 2행 1열 성분은 마이너스 8이고 A의 2행 2열의 성분은 5고 A의 3행 1열의 성분은 2고 A의 3행 2열의 성분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아래 첨자는 그저 행렬의 성분을 좀 더 빨리 나타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치로서 이런 표기가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에 1행의 모든 성분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행은 가로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가로줄 첫째 줄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성분은 0과 6이라는 성분 두 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행 1열 성분이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두 번째 줄에서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8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가로줄 얘가 세로줄입니다. 자, 7번 문제에 삼행 2열 성분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삼행 2열은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 들어있는 숫자를 말해달라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8번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A22, A31 이거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떻게 읽는다고? 이행 2열 성분이라고 읽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까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이행 2열 성분은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칸에 있는 5가 되겠고 삼행 1열 성분은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칸인 2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해서 5 더하기 2는 7이다.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 맞춰져 있는 성분을 찾아주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9번에서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만들 행렬은 2행 2열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문자 행렬 A에서 2행 2열을 만들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A1부터 1행 2열 성분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I에도 1을 대입하고 J에도 1을 대입할 거잖아. 그러니까 I에 1 대입하면 돼. 그러면은 3이 되는 거야. 1행 1열 성분은 3. 그럼 1행 2열 성분은 뭔데? 여기 있는 건 뭔데? 애초에 J는 넣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I에 또 1 넣으시면 돼요. 그럼 역시나 3이 되겠죠. 자, 2행 1열 성분은 무엇입니까? 여기 들어갈 거 2행 1열. 그럼 I가 2인데 지금 식에 J는 없어요. 그러니까 2만 넣으시면 돼요. J는 4가 될 거고 2행 2열 성분도 마찬가지죠. J는 대입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모양 자체가 3행 1열이기 때문에 여러분 쓰실 때 이렇게 길쭉하게 쓸 마음의 준비하셔야 돼요. 3행이잖아요. 그러면 가로줄이 3개 있고 세로줄이 1개 있었다라는 거거든. 이 모양 준비하시고 그러면 2행 1열과 3행 1열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1행 1열 찾고 싶으면 I에 1, J에 1 넣어서 숫자 계산하면 1 빼기 1은 0이다. 가 들어갈 거고 2행 1열 찾고 싶으면 I에 2, J에 1 넣어서 숫자 계산하면 1 들어갈 거고 3행 1열이다. 그럼 3 빼기 1에서 여기 2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1번에 아래 표는 어느 마트에 두 달간 브랜드별 다회용 컵 판매량을 표로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표에서 판매량을 나타내는 수를 2 곱하기 3 행렬의 모양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가로줄 2줄, 세로줄 3칸 이렇게 하면 이미 그냥 요거 그대로 숫자로 쓰면 되겠죠. 근데 행렬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순서상 안에 50, 43, 82, 190, 74, 125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 1번에 쓴 답 중에서 1행 3열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칸 즉 74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한국말로 적어달라는 거야. 그러면 읽어볼까요? 이 74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죠? 요렇게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1월의 C 브랜드의 다회용 컵 판매량 이렇게 한국말로 적어주시면 돼요. 약간 사회 문제 같은데 여기에 있는 다회용 컵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월의 C 브랜드의 다회용 컵 판매량이다.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서로 같은 행렬이다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행렬을 보면서 쟤네들이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하려면요. 첫 번째, 일단은 같은 꼴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A 행렬이 2행 2열이다. 그러면 B 행렬도 일단 2행 2열이었었어야만 해. 그렇게 일단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에서 그 모든 대응하는 성분이 다 똑같으면 서로 같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쌍둥이처럼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일단 문제에서 같은 꼴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 사이즈가 같냐, 크기가 같냐, 즉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 만약에 같다면 같은 꼴이라고는 해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 똑같은 행렬이다라고 말하려면은 그 속에 있는 속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분마저도 같아야지 아예 같은 행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내려오셔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같은 꼴이면 동그라미, 같은 꼴이 아니면 X래요. 그러니까 행렬의 사이즈, 크기를 보자는 거죠. 얘 지금 가로줄 한 줄, 세로줄 두 칸이니까 1 곱하기 2행렬인데 얘 1 곱하기 3행렬이잖아요. 그쵸? 그럼 두 개는 서로 같은 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3번은요. 가로줄 두 줄, 2행, 세로줄 한 줄이니까 2행 1열. 행렬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1행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4번도 마찬가지로 가로줄 두 줄, 세로줄 세 줄 이렇게 있으니까 2 곱하기 3행렬, 얘도 2 곱하기 3행렬 서로 같은 꼴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15번처럼 완벽하게 두 개 행렬을 같다라고 말하려면은 사이즈는 당연하고 그 속속들이 들어져 있는 성분마저도 같아야 돼요.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B 값은 2가 된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20번 문제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사이즈는 똑같아요. 둘 다 3 곱하기 1행렬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A-B는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고 두 번째 성분은 이미 다 똑같고요. 세 번째 끼리 같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A-2B는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찾아주시면 되고 두 개를 더해보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B는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다 3 대입하면 A는 1이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 드디어 행렬의 연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덧셈과 뺄셈입니다. 더하기랑 빼기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은 전제 조건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작정 모든 행렬끼리 다 더하거나 빼는 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일단은 전제 조건은 일단 같은 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같아야 돼요. 먼저 오는 행렬이 2, 2행렬이라면 다음에 오는 것도 2, 2행렬이어야 해. 그렇게 사이즈가 같았을 때는 우리가 더하기 또는 빼기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새로운 그 더한 결과값을 적을 때는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행렬의 성분끼리 더해서 적으셔야 돼요. A12랑 B12 더해서 1행 2열에 적어주시면 되고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여기다 적어주셔야 하고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여기에다가 적어주셔야 한다. 이것만 위치를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덧셈에 대한 성질 보시면은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즉 A행렬과 B행렬의 성분끼리 더하나 B행렬과 A행렬의 성분끼리 더하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기호가 더하기였었을 때는 순서 바꾸는 거 괜찮고요. 괄호의 위치도 뒤에 두 개를 먼저 더하고 앞에 걸 더하나 앞에 두 개 걸 먼저 더하고 뒤에 걸 더하나 똑같습니다.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괄호를 잘 안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영행렬이라는 요소가 잠시 등장하는데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해요. 기호로는 이렇게 5와 같이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다가 어떤 행렬이든지 간에 영행렬을 더한다라는 건 그냥 뭐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겠죠. 왜? 0을 더하는 거니까. 숫자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뺄셈도 덧셈과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뺄셈을 할 수 있으려면 두 행렬의 사이즈가 같아야 돼요. 같은 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렬에 대해서 각 성분에서 A11에서 B11을 빼면 여기 자리에 써줄 수 있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차를 그 해당 위치의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순서 바뀌면 답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순서에 맞춰서 뺄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얘 지금 1행 2열 행렬이고요. 얘도 1 곱하기 2행렬입니다. 그럼 답도 1 곱하기 2행렬 모습으로 나와야 하고 당연히 5랑 1을 더해서 여기다가 6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2랑 3을 더해서 요 자리에다가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26번 문제를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A 플러스 B 행렬을 구하래. 근데 어차피 둘 다 2 행렬이니까 2 곱하기 2 행렬 모습이니까 더하기 가능하겠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덧셈해 주시면 돼요. 2랑 1 더하면 3, 마이너스 1과 3 더하면 2, 0과 마이 더하면 마이, 1과 0 더하면 1 이렇게 행렬의 결과를 계산할 수 있고 B 더하기 A를 해도 마찬가지겠죠? 뭐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쓰고 결과를 비교해라. 그러면 서로 같다. 즉 우리는 지금부터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걸 받아들여 줄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2, 1 행렬이고 얘도 2, 1 행렬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 또한 2 곱하기 1 행렬 결과로 나와야 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의 뺄셈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0, 빼기 9.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뀐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 9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36번 문제를 한 번만 들어가 볼게. 행렬 x를 구하라네요. 뭐 굳이 이항한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원래 있었던 2호 행렬이 있었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3, 7 행렬을 이항하는 거죠. 원래 더하기였으니까 이항하면 빼기로 바뀔 거고 사이즈 현재 똑같으니까 계산 가능합니다. 2 빼기 3, 5, 5 빼기 7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5 마이너스 2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40번의 행렬 A와 0행렬에 대해서 A행렬과 X행렬을 더해서 0행렬이 되도록 하는 행렬 X를 구해달라네요. 그럼 X는 0에서 A를 이렇게 이항해보면 마이너스 A행렬이 되겠죠. 사실 0행렬은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모든 성분이 다 0이기 때문에 결국 X행렬이라는 거는 A행렬의 모든 성분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0이다. 이렇게 정답을 써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행렬의 실수배라고 나오는데요.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어떤 행렬 A의 각 성분을 K배한 것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실수배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행렬 앞에 뭐 2A다, 2A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모든 성분에 다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적어서 만들어진 행렬이 A 행렬의 2배가 된, 즉 실수배가 된 행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때 그냥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모든 성분에다가 다 똑같이 곱하기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것 정도가 주의하실 점이 되겠네요. 참고로 마이너스 1에다가 A 행렬을 곱한 다음에 우리 이때까지 했었던 것처럼 간단하게 1 생략하고 마이너스 A 행렬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결합법칙이라고 해서 이 K도 실수고요. L도 실수거든요. 그때 K, L 숫자 곱하고 행렬에다 모두 반영하던지 행렬 모든 거에 L 반영하고 다시 K 반영하든지 뭐 L과 K 순서 바꾸든지 전혀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분배 법칙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그럼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서 만약에 마이너스 A 행렬이다. 그럼 모든 성분의 모든 요소 곳곳에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라 라는 거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서 2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다.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겠죠. 42번에 3배의 A행렬이다라고 하면은 모든 행렬 요소 성분 하나하나에 3배를 해서 마이너스 6, 0, 12, 3 이렇게 정답을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46번 문제의 2배의 A행렬에다가 3을 곱하래. 그러면 어차피 실수배끼리 먼저 계산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2 하면 6이니까 6의 1을 구하라는 문제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성분의 6배를 하면 24, 마이너스 6, 0, 66 이렇게 그냥 정답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50번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정리부터 할까요? 마이너스 5a 플러스 5b에다가 4b를 빼면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a에다가 더하기 b를 하라라는 말이라서 50번에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A라는 모든 행렬의 요소에다가 마이너스 5 실수배 갑니다. 마이너스 20 플러스 5 0 마이너스 55가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B행렬을 더합니다. 그럼 2, 3, 7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답을 쓸 때 마이너스 18
8, 7, 마이너스 60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번 정답은 얘가 되겠네요. 그냥 표기상의 어색함만 있을 뿐 이때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연산이랑 달라지는 게 여기까지는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울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기본 핵심 유형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행렬의 I, J 성분이 이것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가족권 보면 행렬 A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의 합은 7이래요. 그럼 이 4개를 다 더했을 때, 즉 A랑 B랑 6이랑 다 더해서 7이 나온다라는 거니 A 더하기 B는 1이다. 이렇게 관계식 하나 바로 뽑아내실 수 있죠. 이렇게 식 하나 뽑아내시고요. 두 번째, 얘부터 읽어볼게요. 1행 2열 성분, 즉 A 마이너스 2행 1열 성분, 즉 B 플러스 2행 2열 성분 1은 8이야.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7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연립방정식 풀어볼게요. 2개 더하면 2A는 8이다. 그러면 A는 4가 되고 A가 4면 B는 마이너스 3이다. 위아래 넣는 거 넣어서 마지막까지 검토하시고요.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에 2차 정사각 행렬이래요. 그러면 A 행렬은 결국에 2행 2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숫자 이렇게 4개를 한번 적어볼 생각입니다. 여기가 I, J라서 여기가 1행이고요. 여기 2행, 여기 1열, 2열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i가 j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제가 1, 1을 넣어볼게요. 1, 1 넣으면 등호가 위에 있으니까 2개를 곱한 1 곱하기 1이 그 성분이 될 거고 자, 1행 2열 여기가 이게 1행 2열 그럼 1행 2열은 2가 더 크니까 아래쪽 그럼 뭐 넣을 것도 없이 항상 3으로 답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이고 여기다 넣을 때는 i는 2, j는 1이잖아요. 그러면 2, 1이니까 위에 2, 1 넣어서 2, 1 대입하면 2 곱하기 1, 2가 될 거고 여기 마지막에 i랑 j랑 똑같잖아요. 저 2랑 2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2는 4가 된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행렬의 성분을 구해보니까 1, 3, 2, 4 이렇게 성분 4개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분의 합 정답은 2번이고요. 이런 표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일상 언어로 바꿔서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1행 1열은 등호가 있으니 i에 들어갈 숫자랑 j에 들어갈 숫자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곱을 그 해당 성분으로 결정하라 라는 뜻이 될 거고 1행 2열 같이 j가 더 큰 경우는 무조건 3을 성분으로 해라 이런 지시어가 쓰인 문장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의 행렬로 보관시켜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6번의 오른쪽 그림은 세공원 P1, P2, P3 사이의 일방 통행로를 화살표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3차 정사각 행렬 A의 성분 AIJ를 I에서 J까지 가는 통행로의 개수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일단 3차 정사각 행렬 쓸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그러니까 성분은 3차기 때문에 3 곱하기 3 행렬이라서 총 성분은 3, 3은 9, 9개 쓸 마음의 준비하셔야겠죠. 자, 여기 A 1행 1열 같은 경우는 P1에서 P1으로 가는 일방 통행로가 될 거야. 근데 우리 1에서 1로 가는 통행로가 지금 있나요? 없죠. 그래서 0입니다. 자, 1에서 2로 가는 거는 1에서 2로 가는 여기 화살표는 몇 개 있냐 봤더니 1개가 있더라고. 그럼 A 1행 3열, 즉 1에서 3으로 가는 화살표 역시나 1개가 있더라고. 두 번째 A 2행 1열 가볼게. 2행 1열은 2에서 1로 가는 거니까 화살표가 몇 개 있어요? 현재 2개가 있죠. 2행 2열은 없습니다. 2행에서 3 가는 것도 없습니다. 자, 3에서 1로 가는 거 몇 개 있나요? 1개 있죠. 3에서 2로 가는 것도 1개 있고 3에서 3으로 가는 자기 자신으로 오는 거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 3차 정사각 행렬로다가 이렇게 성분으로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표기만 좀 독특하게 나와 있다 뿐 그냥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굉장히 심플한 걸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장 읽고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풀이 가볼게요. 두 등식이 같다라는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a 3제곱과 오른쪽 행렬의 5-2루트 13 똑같을 거고 이 와중에 a 더하기 b는 1이라고 나왔고 두 개의 곱은 k라고 나온 상황에 b 세제곱은 5 플러스 2루트 13이다 라고 나온 상황입니다. 약간 켤레같이 나왔죠. 곱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하면 a 세제곱 곱하기 b 세제곱 그러면 합차 공식으로서 5, 25 마이너스 4 곱하기 13 하면 52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27이거든요. 근데 a 세제곱 b 세제곱은 우리가 a, b 전체의 세제곱과 똑같아. 즉 k 세제곱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7이 나오는 숫자를 찾아달라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요. 자, 15번에 3개의 행렬이 나왔는데 실수 XY에서 A 행렬의 X배하고 B 행렬의 Y배를 한 게 C 행렬과 똑같대요. 자, 실수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A 행렬 모든 성분의 X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2X, 3X, 마이너스 X 0이 되고 더하기 B 행렬의 모든 성분의 Y를 곱하겠습니다. Y, 마이너스 2Y, 4y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이거를 더한 게 C행렬 즉 5, 11, 마이너스 7, 1이 된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제가 된 거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 똑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면 2x 플러스 y,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x 더하기 4y,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오고요. 그게 곧 5, 11, 마이너스 7, 1과 같다라는 거네요. 그랬을 때 그냥 얘를 바로 비교를 해보면 y 값은 이미 결정이 났네요.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다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x는 3이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혹시나 해서 여기다 넣어보니까 5 나오는 거 확인됐고 여기다 넣어보니까 11 나오는 것까지 완벽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의 값은 5번이다 라고 답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 저는 그냥 16번을 가볍게 풀어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면 되겠죠. x 더하기 y 행렬 1 마이너스 2 6 5라네요. 이 위아래 거를 더해보면 x배의 2배 행렬이 2x 행렬이 성분끼리 합 가보면 3과 1 더해서 4, 2랑 마이너스 2 더해서 0, 마이너스 4랑 6 더해서 2, 1과 5 더해서 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행렬은 모든 항을 나누기 2 하면 되니까요. 2, 0, 1, 3이다.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정답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행렬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연산법을 배웠는데 처음 배워서 생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에 크게 벗어나는 게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용을 메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해당 페이지까지는 다 메꿔보시고 다음 시간에 조금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바로 행렬의 곱셈인데요. 다음 시간 내용은 조금 중요할 수 있어서 일단은 오늘 이 시간 내용을 잘 정리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